지금 이재명은 오늘 이 사건으로 잠 다 잤습니다. 잠 못 잘 겁니다. 최악의 악몽에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유창훈 판사, 영장전담부장 판사,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 기각한 사유를 제가 분석할 텐데, 영장전담 유창훈 판사 보고 있어요. 완전히 유창훈 판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이번 재판부가 이 사건으로 밝혀주게 됩니다. 이런 재판부도 있네요. 판사들 다 썩어 빠진 줄 알았는데 이런 재판부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화영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 6개월이 발부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이재명에 대해서 경기도 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다시 6개월 연장되는데 이번이 세 번째 연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이 영장 발부 사유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재명 영장 기각됐다고 좋아했죠. 자, 이재명 이제 요거 잘 들으세요. 이재명이 직접 들어야 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의뢰가 있다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뭐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거죠. 증거인멸 염려는 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재명은 단순히 증거인멸 아닙니다. 대북 송금과 그 커넥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재명하고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법정에서 부부싸움하면서 다 들통이 났고 판사가 그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도관하고 변호사하고 대판 법정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광경도 판사가 다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구속기한은 이제 법정 구속기한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유가 나올 때마다 6개월씩 추가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구속기한에 따른다면 오늘로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석방이 되었어야 하는 이화영 부지사가 덜컥 재구속되면서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자, 이화영 부지사가 뭐로 구속영장 발부됐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 1차로 언제 발부됐느냐, 작년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차 구속 기소됐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4월 12일 날 쌍방울의 대북 송금 혐의, 즉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됐습니다. 그게 2차. 그런데 이제 오늘로 풀려나가야 되는데 2차까지 1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재판이 그 전에 안 끝났으니까 오늘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이 만료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제2병합사건 증거인멸 교사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죠. 이와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면서 신문 기일을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별도의 구속 실질 심사를 받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담당 재판부가 그것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재판부의 직권으로 오늘 이화영에 대하여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이 사람이 바로 이재명의 연결고리 같은데 좀 이따가 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공판에서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서 접견해야 하는데 접견 시간은 30분에 불과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의견소통하기가 상당히 버겁다면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 그래서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안 되겠다. 증거인멸 염려가 너무 크고 도주 의뢰가 있다 하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변호인의 요청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자, 유창훈 부장판사, 당신이 판결한 이 판결문 내가 그대로 홀랑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대북 송금의 경우 이 부분이 이재명하고 이화영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서 피의자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이재명이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즉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말을 굉장히 돌리죠. 이 판사들이 이렇게 말을 돌릴 때는 뭔가 불분명할 때. 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의 진술에 임의성, 즉 자발성이 없지 않다. 그거 뭡니까? 자발성이 있다고 보기 좀 헷갈린다 이거죠. 그러므로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가늠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그때 이화영이가 기존 수사기관의 저 검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서 자발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냐. 자발성이 사실은 있다라고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야기했거든요. 이 자발성이 아니라 완전히 이재명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이번 재판부가 심정을 굳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화영의 변호인이 얼마 전에 법정에서 교도관하고 대판 싸움을 벌여졌는데 그때 교도관이 원칙을 지키면서 이겼죠. 자, 여기 이때 뭘 했느냐면은 이화영의 변호인이 누구냐면은 뭐 변호인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변호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잠깐만요. 이화영의 변호인이 경기도 현직 도의원입니다. 현직 도의원이고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법방해가 또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 바로 그 변호사가 이화영이가 진술서를 하나 적어왔어요. 내일이 영장실질심사하는데 오늘 그걸 가지고 판을 뒤집어 보려고 이화영 측 변호인이 이화영한테서 그 문건을 받으려고 하는데 교도관이 안됩니다 하고 딱 잘라 원칙을 딱 지켜버렸어. 그래가지고 교도관하고 변호사하고 법정에서 판사 보는 데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자, 이 사건에서 이재명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이화영이가 또 진술을 번복했는데 자필 진술서 자기가 썼던 것도 자기가 아니다. 자기가 아니면 왜 써요? 그랬는데 이재명이는 이화영한테 또 책임 전가를 하면서 이화영을 또 살짝 끌고 되는 점도 없지 않죠. 거기에다가 자, 자기 마누라하고 지하고 법정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지면서 부부싸움을 법정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이화영이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마음을 살짝 돌리고 있는 가운데 마누라가 나서가지고 마누라가 완전히 개딸처럼 이재명의 남편이 이재명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때 이화영 마누라 호소인이라 그러는 마치 남편이 이화영이 아니라 이재명인 것처럼 이재명의 편에 써가지고 이화영을 압박했고 또 이화영은 이화영대로 자기 변호사가 둘 다 사임을 해버린 상태에서 변호사를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경기도 현직 도의원이 나타나니까 마음을 또 바꾸었습니다. 이화영이가. 그 과정을 판사가 모두 싹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싹 다 지켜보니까 이것은 몽땅 거짓말이 아니냐. 변호사가 현직 민주당 도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로 등장하더니 또 사법방해, 증거인멸이나 어쨌든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런 쇼를 하는 것을 법정에서 다 그런 난리굿을 부렸으니까 좀 조용히 했으면 안 들켰을 수도 있는데 판사 앞에서 교도관하고 싸움을 하고 마누라하고 싸움을 하고 하면서 이화영이가 몇 번 진술을 바꾸니까 재판부는 이 사람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판사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유창훈 판사 이거 보면 이제 쪽팔리지 않나요? 자, 유창훈 판사와는 달리 이번 재판부는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유창훈 부장판사는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우려도 없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화영한테서 요게 찰칵 걸려버리면은 증거인멸 염려 및 도저히 우려가 있다
하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리면 이재명으로는 머리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자, 저기서 이화영이가 걸려들면 이화영이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이고 부지사입니다. 이재명이가 지사였고 이 둘의 관계는 공적으로 보거나 사적으로 보거나 연결고리가 너무나 튼튼한 거는 딱 나와 있는 자명한 사실이고, 더군다나 중국 심양에서 북한 애들하고 이화영이하고 쌍방울 김성태하고 거기서 다 돈 주고 받고 대북 송금 이야기 다 오고 간 것까지 증거가 다 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거기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화영이는 보고를 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는 또 안 했다고 했다가 지금 그 이화영이가 옥중에서 편지 선고만 2차례 3차례 되죠. 말을 이랬다 저랬다 막 뒤집어 댑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사는 심정을 굳힌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화영한테 특히 증거인멸 부분, 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 6개월 철석 발부함으로써 이재명은 지금 뒷골 땡기고 머리 뜨끈뜨끈하고 난리가 나 있을 겁니다. 야, 우리나라 재판부 이런 재판부도 있네요. 자, 지금 이 상황은요, 이재명한테는 그야말로 최악의 악몽이 되면서 유창훈 판사는 얼굴 따끈따끈하게 지금 화끈화끈 달아오를 겁니다. 이재명 구속시켜야 되는데 그걸 풀어주고 나니까 재판부에서는 다시 이화영한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이게 내나 같은 내용이에요. 이재명의 증거인멸이나 이재명의 증거인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화영한테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심정이나 정황,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하면 끝이에요. 이 재판부는 이미 심정을 굳혔거나 굳혀가는 과정 중에 있다. 특히 법정에서 뭐 변호사하고 교도관하고 싸움을 하고 뭐 부부싸움을 해대고, 부부싸움 한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하고 연결고리를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재명한테 지시받았다, 요거는 하지 마라고 지금 마누라가 압력을 넣은 거랑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상황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야, 살다 보니까 진짜 이런 재판부도 있네요. 이 재판부가 잘났다 못났다 또는 뭐 옳다 그러다 정의롭다 안 정의롭다가 아니라 다 봤다. 그 상황들을 직접 다 봤다. 그래서 재판부가 봐주고 싶어도 이거는 못 봐주는 거죠. 법정에서 다 벌어져 버린 일이니까. 이재명 지금이라도 설마 그럴 리도 없겠지만 지금 선거법 재판은 재판부가 골석재판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이 재판도 역시 이제 이화영은 코너에 완전히 몰려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이화영은 말을 바꿀, 이번에는 진실을 폭로할 그런 자세로 가거나 아니면은 재판부가 니는 거짓말쟁이니까 니는 유죄하고 때리는 순간에 그것이 그대로 이재명한테 불똥이 튀어버리는